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조용히 이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차가운 진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아주 기묘한 형태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참 도발적인 말이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거기에 참모를 확 끼얹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가 삶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 그 어둡고 단단한 바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출발점은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사는 게 원래 고통이다. 그가 살던 19세기는 이성이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믿었던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였거든요. 다들 희망에 차 있는데 혼자서 너무나도 차가운 목소리를 낸 거죠.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철학자가 헤겔이었어요. 헤겔은 이 세계가 아주 이성적이고 역사는 더 좋은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무슨 소리냐며 완전 반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상은 비이성적이고 역사는 그냥 맹목적인 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좋아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근원을 딱 짚어냅니다. 그게 바로 살려는 의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힘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거대한 에너지 같은 거죠. 저기 식물이 해를 향해 자라는 거나 우리가 야망을 갖는 거나 전부 다 이 맹목적인 의지가 시키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행복과 고통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뭔가가 부족한 이 고통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그건 그냥 이 고통이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좀 허무하게 들리죠? 자, 바로 이 현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두 개의 거대한 고통 사이를 영원히 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죠. 삶이 시기추 같다는 건데요. 한쪽 끝에는 고통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해서 그걸 원하는 상태죠. 근데 그걸 딱 얻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 있는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루함이죠. 우리 인생은 평생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계추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잘 보라고 조언해요.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즉, 인격. 둘째, 나는 뭘 가졌는가? 소유. 셋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평판. 근데 그는 우리가 행복의 진짜 원천인 첫 번째, 나 자신은 돌보지 않고 맨날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쫓아다닌다고 아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특히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끝없는 갈증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해요. 재산은 바닷물 같아서 목마르다고 마셨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한 개인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니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도 생각이 이어지겠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유명한 우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의 온기를 찾아 모여들었어요. 우리 인간들도 외롭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찾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서로의 몸에 돋아난 뾰족한 가시가 상대를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친밀해지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모였다가 아파서 흩어졌다가 다시 추워서 모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죠.
아, 서로의 온기를 좀 나누면서도 가시에 찔려 아프지 않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이 거리를 바로 예의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진정한 해결책은 적당한 거리를 잘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다른 고슴도치의 온기가 필요 없을 만큼 나 스스로를 덮일 수 있는 내면의 열을 갖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쇼펜하우어가 내놓는 궁극적인 처방전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그나마 견딜만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할 단 하나의 능력. 그건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들 눈치 안 보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직 우리가 혼자 있을 때뿐이잖아요. 물론 혼자 있는 게 모두에게 쉬운 건 아니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밖으로 나돌고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매요.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둡기만 한 철학에서 우리가 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적인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차가운 종류의 평온함이죠. 그의 조언들은 그래서 뜨겁지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차갑습니다. 엄청난 쾌락을 좇지 말고 그냥 고통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아라. 기대치를 낮춰서 실망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마라.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오늘,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비관주의는 절망하라는 외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설프고 헛된 희망을 버림으로써 세상의 어떤 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아주 냉철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의 온기에 기대지 않고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덮일 만큼의 충분한 내면의 온기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